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닙사 대표 임선영입니다.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저는 대기업을 15년 동안 다녔던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어요. 저는 이제 화장품 회사를 다녔는데요.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젊은 친구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팀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슬프지만 괜찮아요. 육아 때문에 능력 있는 선배들이 집에 가는 상황, 퇴사를 하게 되거나 버텨도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 회사가 평생 직장이 될 수 없겠다는 사실들을 계속 체감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월급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되려 적극적으로 퇴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월급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일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절대 원칙은 내가 카페 창업하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자였어요. 제가 블로그에 다 기록을 남겨놨는데 1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퇴사하고 한 달 이후에 블로그에 이제 사밍아웃을 했습니다. 사밍아웃이라고, 나 사업해요, 사실 이걸로 퇴사했어요, 이거를 한 달 뒤에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배경에는 제가 책을 출간하고 뭔가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회사에 그 전에 소문이 나면서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회사 일을 열심히 했던 것과 별개로 감자팀에 여러 번 신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한테 부스팅이 됐죠. 회사 밖을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더 빠르게 열심히 준비하게 된 거고, 지금은 좀 신기한 거는 회사 분들도 가끔씩 저희 창업 비밀가에 오십니다. 네. 사실 저도 창업이라는 것은, 혹은 사업이라는 거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 직장이 맞는 사람이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일을 그렇게 어떻게 하지? 절박한 순간이 되면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움의 최고조일 때 저한테 힘이 됐던 거는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내가 최악으로 망했을 때 얼마나 내가 잃지? 그게 저한테 아이러니하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다 써봐요. 근데 막상 내가 카페 창업을 해서 망했어. 그러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는 돈이고, 상가 보증금 돌려받는 돈이고, 커피 머신 샀지만 중고로 얼마라도 팔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진짜 못 돌려받는 돈은 한 인테리어비 정도겠다. 정말 망했을 때 내가 잃는 걸 써보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퇴사한다고 할 때 저희 엄마는 진짜 알아누우셨어요. 딸을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대기업을 갔는데 대기업을 그만둔다고? 근데 다 기기울 필요가 없고, 그걸로 우리 잘된 사람은 왜 잘 되는지를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망했을 때 그 두려움에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지? 망했을 때 최악의 경우 뭘 잃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돌진!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돌다리를 한 100번씩 두들기는 안정주의적인 사람이라서 퇴사를 하고 나가서 찾겠다가 아니라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가능성을 다 테스트를 하고 괜찮다 생각하면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기준은 내 월급의 3분의 2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와야 퇴사할 수 있겠다는 제 스스로의 기준을 잡았어요. 많은 실패를 겪었죠. 책을 출간한 작가도 해보고 강사도 해보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회사에서 배웠던 라이브 커머스 일로 제가 프리랜서나 제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PD, 쇼호스트, 별의별 다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내 노동력을 갈아 넣는 일이구나. 제가 아이와 일을 둘 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투입되지 않은 일이어야 돼. 그래서 무인 중에 아이템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무인 카페는 제가 창업하려고 했을 때
커피가 너무 맛이 없었고 커피가 다 맛없는데 우리 거는 진짜 맛있으면, 그리고 나도 들어가서 앉아있고 싶은 공간이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무인 카페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1호점은 시중에 있는 커피로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더 맛있게 할 수 없나? 그러다 갑자기 번뜩 하면서 우리가 단골로 자주 이용하던 그 커피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삭 때도 가서 한 잔씩 먹었던 그 커피집. 그래서 갑자기 그 커피집 사장님한테 찾아갑니다. 그 사장님은 제가 단골 고객으로서 라떼 드실 거죠? 이렇게 한 건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해보실래요? 네? 그분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때는 매장이 2개 있었죠? 3개째 차릴 때. 지금은 저희가 이것밖에 없지만 저희 나중에 더 많이 팔아드릴 거예요. 더 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저희 원도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는 공수표였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사장님을 설득을 해서 그 사장님과 각자 아이를 재우고 새벽 1시에 저희 매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샘플을 가지고 와서 또 맛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라떼에도 맛있고 아메리카노에도 맛있는 원두를 찾게 됐어요. 커피는 신선한 게 생명인데 미리 생산해서 쌓아놓는 거 말고 주문을 들어가야 그 다음날 로스팅해서 그 로스팅 한 날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 테스트하거든요. 암영화처럼 전화해서 연기해요. 사장님, 원두 사장님, 저희 지금 직영점에 당장 없는데 있잖아요.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럼 사장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대표님, 저희 미리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일 빨라도 내일이에요. 진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제일 좋은 원두,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커피, 그리고 인테리어도 저보고 셀프 인테리어 경험이 있냐? 없거든요. 그러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제가 도면을 거의 초반에는 하나 나올 때 버전 30까지 갔어요. 제가 카페를 차려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카페를, 가고 싶은 카페를 만들 수 있을지 더 많이 조사하고 공부하고 알아봤어요. 카페인24는 필요한 곳에 쉼을 줄 수 있는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루에 언제든지 오셨을 때 따뜻한 공간과 맛있는 커피로 쉼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일주일 만에 100곳의 상가를 보러 다녔어요. 막 빵을 길바닥에서 한겨울이었거든요. 11월이었으니까 막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계속 다녀요. 한 진짜 100곳 이상 보다 보니까 2군데를 동시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1, 2호점을 말도 안 되게 동시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차이로. 상가 잔금을 치고 1호점을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공사하는 첫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배수가 없어. 저희 커피집은 수도랑 배관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물이 들어가고 빠져야 되는데 분명히 있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고 임대인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당일날 배관이 없는 걸 발견하고 부동산하고 임대인하고 길에서 막 싸우고 울고 뭣도 모르는데 창업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막 남편하고 붙잡고 길에서 막 울고 커피숍에서 엉엉 울고 막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되나? 소송을 알아봐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부동산 소송을 하면 또 몇 달을 까먹는 거지? 결국 저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휴지로 닦은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해보지만 검색을 인터넷에 해서 배관 업체를 다 알아봐서 1시간 간격으로 다 미팅을 잡습니다. 그리고 배관 공사를 했어요. 제가 안 해본 경험 부자거든요. 되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가면 사장님들 할 때 맨날 강의를, 교육을 저희 먼저 하거든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 어떤 조건을 넣어야 되는지, 특약으로 챙겨야 될 게 뭔지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겪었던 모든 실패를 다 넣어서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안 겪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약간 감격, 감동?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고통과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걸 오픈을 했구나. 친한 친구가 돼지머리 모양의 떡 케이크를 해가지고 왔어요. 절을 하면서 남편하고 껴안고 울었어요. 약간 그래도 해냈구나. 우리 카페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날 생각지 못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줬어요. 그리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어색한데, 사장님, 여기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 진짜 맛있는 커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에 갈 데가 없었어요. 내가 힘들게 한 보람이 있구나. 너무 고생하고 포기하지 않은 나한테 고생했다라고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감동? 감격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직영점 처음에 4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맹은 계획이 없었다가 다 저희 거 와보신 거죠. 궁금해서. 근데 이 카페면 저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발 이거 4개 해달라. 갑자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거는 내 직무유기 아닌가? 5분 정말 간절하신 분 사연을 읽어보고 5분 딱 선발해서 같이 울면서 저희 거 하는 거랑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같이 울면서 같이 맨땅에 헤딩하고 새벽에 통화하고 밤에 통화하고 하면서 이제 분점 1호점, 분점 2호점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도와드리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분들한테 에너지를 받고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더 그래, 나 이거 하기 너무 잘했어. 너무 행복해. 라고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감격을 느꼈던 분은 일기분. 그분도 야근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맨날 아이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옆에서 봐주고 싶은데 월급 때문에 휴직을 못 내는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인 카페가 하루에 1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자기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자기 삶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선발해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10월에 오픈하셨거든요. 작년 10월에. 그 12월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육아휴직 냈어요. 카페에서 제 월급만큼 나와서 육아휴직 낼 수 있게 됐고 자기 아이 초등학교 갔을 때 자기가 옆에서 지켜줄 수 있게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하다가 눈물을 막 같이 둘이서 막 울었거든요. 좀 얘기하는데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일을 했던 근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2의 시작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네. 분점 1호점을 오픈을 하고 이제 1년 만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40호점이 생겼습니다. 1년 만에? 네. 1년 만에 40호점? 네. 사실 유튜브 검색하면 무인카페 창업해서 망했어 이거 되게 많이 나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이 자꾸 저한테 링크를 보내요. 걱정돼서. 근데 당연히 저희 40호점은 적자 내고 있는 곳 단 하나도 없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성수기 기준으로 평균 매출 잘 나왔을 때는 6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월에 600만 원이 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루에 1시간 일하잖아요.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알바가 필요 없어요. 저희는 커피 머신이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매출 대비 순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떠한 사업군보다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1시간 일하고 이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인카페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업으로 내가 이걸 전향을 해, 저처럼 저희 직영점이 지금 7개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순수히 계산을 해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도 제가 다녔던 회사의 월급보다
몇 배죠? 훨씬 그 이상으로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이 엔간한 직장인보다 몇 개를 운영하면 더 크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을 가맹점의 점주님으로 모시고 계세요? 우선은 안 모시는 분은 확실해요. 돈만 있고 무인을 무인처럼 하실 분. 그런 분은 창업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분한테도 안 좋고 그 지역사회도 안 좋은 공간이 생김으로써 맛없는 커피를 먹으면서 불행해지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나 내드렸으면 카페24 어디 가봐야 돼요?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 직영점만 가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물어보면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보세요. 그거는 그 점주님들에 대한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보다 자기 카페를 애정과 사랑으로 가꾸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매장이 너무 잘 관리되고 맛있고 사랑받고 매출도 좋고 네, 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희가 단단한 벽돌을 잘 쌓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저희끼리도 서로서로 도움이 되면서 네,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행복하고 여유 있어야 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제가 제 일로 행복하니까 가족한테도 제너러스해지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둘러보게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게 되더라고요. 저희 카페를 운영하신 사장님들도 내가 돈을 못 벌어, 효능감이 작아져, 그러면 누구를 도와줄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각자 삶에서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내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거고, 이렇게 이런 작은 모임들이 모여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되게 숨어 있었어요. 카페24도 그렇고 저도 홍보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변화를 보니까 사모님 너무 좋아요, 부모님이 행복해 하세요, 육아휴직을 했어요, 아이도 좋아해요, 이런 걸 보니까 조금 더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손길을 내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게는 처음에 저의 삶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저를 넘어서 각각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 긍정적인 영향들이 사회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기업이 되고 싶어요.